오늘 있던 세트는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99였는데 그리디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리고 C랑 B가 난이도가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의 세트였죠. 그래서 이번 세트를 한번 앞에서부터 풀어볼게요. A번은 strange functions인데 f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fx가 뭐냐면 모든 어떤 정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의 정수 x에 대해서 그 자릿수를 전부 거꾸로 쓴 거를 fx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321에다가 f321을 하면 1, 2, 3이고 120을 하면 뒤에 있는 0이 다 떨어져서 21이 되고 1, 0, 0, 0, 0을 하면 그 0이 다 떨어져서 1이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여기서 그 g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gx가 뭐냐? gx는 그 fx 분의 x예요. 그러니까 x를 fx로 나눴다는 거죠. 그럼 fx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fx를 하면은 뭐 12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fx를 하면 이게 1이 되겠죠. 그걸 다시 fx를 하면 1, 2가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정수를 볼 때 그 앞에 0이 붙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정수를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어떤 정수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0을 다 띄는 작업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fx라는 건 그 뒤에 있는 0을 다 띄는 게 fx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0을 다 띄면은 gx로 나올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느냐? 그 0이 하나도 안 떨어지거나 하나가 떨어지거나 두 개 떨어지거나 뭐 0이 몇 개 떨어지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수 n을 받습니다. 어떤 정수 n을 받아서 1부터 n까지의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 gx라는 값을 구해본대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gx의 값이 몇 가지가 나오는가를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gx라는 값이 어떤 숫자에서 몇이 나오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200이 들어왔다. 그럼 1200이면 그 gx가 100분의 1일 거예요. 왜냐면 0이 두 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부터 gx가 뭐 1, 뭐 10의 뭐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그 gx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오늘 좀 너무 그리디 순발력 테스트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그럼 그 1부터 n까지 몇 자리가 등장하느냐라는 거니까 처음으로 어디서 등장하느냐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등장하냐? 1은 1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그 1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10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처음 등장해요. 우리는 그래서 10의 i제곱일 때 gx는 10의 마이너스 i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x가 10의 i제곱을 넘어설 때마다 그 한 자리씩 gx가 늘어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 100, 1000, 10000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자릿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놀림 40대 뒤에 자릿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gx가 몇 가지가 나오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릿수 뒤에 들어갈 수 있는 0의 개수 플러스 1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로 입력을 받지만 실제로는 스트링으로 처리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스트링 s를 받아서
S의 길이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게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S의 길이 그대로죠. 딱 한 글자 바꿔 출력했는데 S의 길이를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면 한 가지, 두 자리면 0 하나 붙으니까 두 가지, 세 자리면 세 개까지 붙일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이런 식으로죠. 그러니까 세 자리면 두 개까지 붙일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B 점스인데 제가 이 문제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 세트가 망했거든요, 제가. 어떤 문제냐면 일단 1차원 좌표 평면이 좌표가 있어요. 좌표계가 있어요. 1차원. 그리고 처음에 0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정수 좌표로 이동을 하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점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차례에 한 번씩 점프를 하는데 그때 K번째 점프를 할 때 현재 위치가 Y면 Y 플러스 K로 가거나 Y 마이너스 1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이때 어떤 X로 가는데 필요한 최소 점프 횟수가 몇 번이냐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로 각각 가는데 점프 횟수가 3, 2, 3, 4번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만서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만 가면은 0에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1이고 여기까지 2고 여기까지가 3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2로 가는 경우에는 2로 가는 경우에는 1, 2, 그리고 여기서 뒤로 이런 식으로 한 번 가는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4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1, 2, 아니 나 벌써 헷갈려. 가만히 있자. 4로 가면은 마이너스 1, 2, 1, 4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이 경로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프 탐색을 하려 그러면 또 되게 까다로워지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래프 탐색이긴 해요. 근데 그거 되게 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규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쨌거나 어딘가 이런 중간에 있는 k 곱하기 k 플러스 1에 2로 나눈 이 1부터 k까지 더한 합에 해당하는 좌표에서 어딘가에서 뒤로 몇 칸을 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뒤로 몇 칸을 가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10까지 좀 확장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8이라는 좌표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 2, 3, 4까지 가요. 그러면 1, 2, 3, 4 여기까지 가죠. 그럼 여기까지 1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들 중 하나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더해서 10까지 가는 거랑 같은 코스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마이너스 1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3, 4, 5만 가능하고 여기서 6에서 5로 가려면은 여기서 1, 3, 6에서 한 칸을 더 가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 5로 가려면. 그래서 좀 복잡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처리를 해야 되는 범위가
여기가 1, 2, 3까지 더했을 때 6이죠. 그리고 1, 2, 3, 4까지 더했을 때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사이의 거리가 4인데 이 사이의 거리가 4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5까지 가볼 수 있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까지 가는 걸로 여기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 이 부분 어서 오세요. 이 부분 딱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는 감사합니다. 딱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는 10에서 뒤로 한 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니면 10에서 뒤로 한 칸을 가거나 아니면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5에서 마이너스 6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마이너스 1 만큼 가야 되는 경우에는 한 칸 더 뒤로 가야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딱 여기 해당하는 값들은 몇 칸 만에 갈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이거랑 같은 코스트예요. 여기서 이것들 중 하나를 바꿔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딱 한 칸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문제 B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렇게? 네, 문제 B 치곤 되게 어려운 편이었는데, 일단 코드는 간단하지만 저는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확히 i번 갔을 때 도달 가능한 좌표들을 보고 그 좌표들 사이에 x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입력한 n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고 딱 한 칸 뒤로 간 경우에는 플러스 1을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단 이 코드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이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 생각할 게 좀 많죠. 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B에 있는 걸 생각하면. 다음으로 문제 B보다는 쉬웠던 C인데요. C는 일단 앨리스랑 바비, 우리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죠. 앨리스랑 바비 탁구를 해요. 근데 탁구를 하는데 두 사람이 탁구를 하는 규칙이 여기 이렇게 쫙 적혀 있거든요. 그 규칙이 뭐냐? 일단 두 사람이 처음에 스태미나를 이만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게 앞에 게 앨리스의 스태미나고 뒤에 게 밥의 스태미나예요. 그리고 공을 한번 칠 때마다 스태미나를 하나씩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서브를 할 때도 스태미나를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걸 받아칠 때도 스태미나를 하나 써야 되고, 받아치지 못하면 스태미나가 어떻게 되냐? 받아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스태미너랑 앞으로 이 게임의 전망에 따라서 내가 지금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는데 공을 받아치지 않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앨리스랑 밥의 스태미나가 몇씩 있는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앨리스랑 밥이 최적의 플레이를 한대요. 근데 최적의 플레이라는 게 뭐냐? 두 사람의 전략이 뭐냐면 어, 최대한 점수를 많이 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어딨냐? 어, 그건 좀 그래요. D도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점수를 첫 번째로 첫 번째 조건은 내 점수가 최대한 많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상대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그 서브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상대가 스태미나를 하나 소모해가지고 서브를 했어요. 그러면 난 여기서 그 서브를 받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받으면 난 스태미나를 하나 소모하는 거죠. 그럼 서로 스태미나를 하나씩 소모를 해요. 그럼 서로 그게 반대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서브를 했을 때 그 상대한테 1점을 주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스태미나를 하나 써서 또 1점을 날 수 있으면 서로 1점씩 플러스 1을 시키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한테 공격이 왔을 때 이거를 받아치는 게 일반적으로 손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받아치는 경우에는 서로 마이너스 1씩 스태미나를 소모를 하게 되는 건데, 서로 점수는 얻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치지 않는 쪽이 받아치는 쪽에 비해서 서로 스태미나를 덜 쓰기 때문에 서로 점수를 많이 낼 수 있어서 더 이득이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렇다면 좀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특수한 케이스가, 이 문제는 좀 그래도 괜찮은 좀 난이도가 그렇게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인 게, 특수한 케이스가 여기 인풋 아웃풋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스태미나가 서로 1, 1이면 앨리스가 밥한테 한번 서브를 해요. 그럼 여기서 받아치냐 마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 받아치지 않으면 점수가 1, 0이 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스태미나가 0, 1이 남으니까 앨리스가 7차례고, 밥이 7차례고, 여기 밥이 서브를 해서 1점을 나게 되면서 1, 1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진행을 생각해 봅시다. 밥이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앨리스랑 밥이 1, 1에서 서브를 했는데, 그 서브를 밥이 받아치는 경우. 그러면 밥만 점수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0, 1이 돼가지고, 이 경우보다 밥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밥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만약에 앨리스 쪽에 서브를 했는데 그 서브가 마지막 서브였으면 그걸 받아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서브를 하는 쪽은 무조건 서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쪽 같은 경우에는 받거나 안 받거나 결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항상 처음에, 그리고 서브를 해가지고 상대가 안 받기로 결정을 하면 그 의사결정권이 그대로 받는 쪽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는 게 더 유리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안 받아서 의사결정권을 안 주는 게 밥 쪽에 유리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그러니까 증명이 좀 복잡한데, 우리는 그래서 이 탁구 게임을 두 가지 정도 양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 파란 건 스태미나가, 노란 건 빨간 건 점수로 1, 0으로 앨리스가 1점을 내는 경우, 그리고 0, 1로 밥이 서브를 해서 밥이 1점을 내는 경우, 그리고 양쪽이 서로 한쪽에서 서브를 하고 한쪽에서 리시브를 해서 한쪽만 점수를 내는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서브를 한쪽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거를 두 개 조합한 것보다 이거 하나가 이득인 경우가 더 많이, 마지막 차례인 경우에 딱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게임 중에 딱 한 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떤 A랑 B가 주어져요. 둘 다 뭐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A가 먼저 서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스태미나를 최대한 아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A, B에서 1, B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아이, 아까 규칙이랑 달라졌다. A, B가 있고 스태미나가 그리고 1, B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그 앨리스 쪽이 A-1, 0 이렇게 앨리스 쪽이 점수를 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밥이 한 번 마지막으로 한 서브를 받아쳐서 0, B-1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밥이 점수를 내는 차례죠. 0, 아, 0,1, 0, 0, 0, B-1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A, B가 각각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거였고 뭐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거나 B가 0인 경우에는 그 한쪽이 일방적으로 점수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항상 게임은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 왜냐면 그 상대가 상대가 그냥 점수를 내게 하고 나도 점수를 1점 내는 그런 방식이 항상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서로 가진 스태미나만큼 소모를 하는데 딱 한 번 그 밥이 앨리스가 하는 서브를 받아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던지 아니면 A, B에서 그대로 답으로 가는 식을 만들던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조금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좀 실제로 좀 케이스를 몇 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생소하죠, 규칙이. 그러니까 보통 어딨냐? It is strategically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 점수를 많이 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건 어디서? 아니, 점수를 많이 내려고 한다는 게 뭐였어? 여기 있네. 여기 그 두 사람의 그 전략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승수를 제일 많이 챙기는 거 그게 하나고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그 상대의 점수를 낮추는 거니까 그 상대의 점수를 낮춰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서로 그 서브한 걸 안 건드리는 게 그 서로 점수를 많이 내는 방법이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그 게임 이론 쪽에 보면은 죄수의 딜레마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근데 그렇게 죄수의 딜레마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선택이니까 별로 다른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탁구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 규칙으로 탁구 게임을 할 때 두 사람이 그 서브 외에 공을 치는 경우는 딱 한 번, 많아야 한 번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밥이 딱 한 번. 여기까지가 문제 C번이었고요. 약간 그 게임 이론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게임 이론이랑 그리고 그 컨스트럭티브 그런 문제였죠. 저 이거 대충 루프 돌렸다가 12 6제곱이라 시간 초과 나서 테스트 데이터가 만 개나 되네 하고 다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서로 1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한쪽이 1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로 나눈 거죠, 이 게임을.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다음 문제는 시퀀스 앤 스왑스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복잡하게 그 어떤 그 수열이 있고요. x라는 값이 있어요. 정수 값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a라는 수열을 정렬된 상태로 만들고 싶대요. 정렬되었다는 건 그 뒤로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랑,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있는 숫자 x랑 그 이 수열에 있는 숫자 ai를 바꾸는 연산을 딱 한 번이 아니라 그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연산을 할 때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x보다 ai가 커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은 그거보다 더 큰 값이랑만 더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 결과적으로 이 수열을 정렬된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연산이 몇 번 필요하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좀 이것도 그리드인데요. 그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열에서 어떤 수열에서 어떤 수열에서 이쯤에 있는 숫자를 바꿨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쯤에 있는 숫자를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x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여기 있던 ai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로 만질 수 있는 숫자는 이거보다 큰 것만이에요.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숫자를 건드린다면, 만약에 이게 건드린다면 그러면 여기가 뭐 y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g라고 할 텐데, 그러면 y는 여기서 x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일단 이걸 원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g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x를 y보다 큰 뭔가로 나중에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바꾸는 일은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더 큰 경우에만, 이거보다 더 큰 경우에만 그 바꾸는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한 여기 연산한 다음에 여기 연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이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연산이 들어가면 그 앞에 이미 건드렸던 수보다 큰 수가 앞에 들어가게 되고, 이미 건드렸던 수는 나중에 또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뒤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정렬된 수열에 대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n이 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x가 들어가고 뭐가 빠진 상태로 수열이 끝나느냐라는 게 좀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최종 수열이 총 n 플러스 1가지 최종 수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렬된 수열이 있잖아요. 정렬된 n 플러스 1개짜리 수열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특정한 숫자를 하나 뺀 걸 갖다가 어떤 수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렬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거 상태랑 처음부터 시작한 A랑 X를 가지고 이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모든 정렬된 배열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정렬된 배열을 테스트를 하면 총 n 플러스 1가지
1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 그 앞에서부터 쭉 계산을 하는데 총 또 n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그 처음에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숫자 하나를 빼거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시간보다 짧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n개씩 하는 것보다 더 짧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총 n제곱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으로 이 그 해당하는 모든 해당하는 그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최종 상태에 대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만드는데 코스트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최초 상태를 카피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앞에서부터 뒤로만 그 최종 상태랑 다른 경우에는 바꾸고, 최종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안 바꾸고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면 yes고 아니면 no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 되고요. 이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할 법도 한데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푸신 분. 뭐 일단 이 정도 오늘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몇 미리세컨드냐고요? 31미리세컨드. 그러니까 500 곱하기 500이니까 별로 오래 안 걸려요. 그거는 아마 그 입출력이 제일 느린 부분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어...